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최근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진행 사항들을 간단히 정리해보자면요. 일단 전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혈흔을 청소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시신을 훼손한 것은 인정했습니다. 대신에 자기가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은 아니고 수박을 썰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 해서 방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찔렀는데 전 남편이 사망하게 됐기 때문에 살인죄가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판을 준비하는 동안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전 남편을 죽인 건 맞는데 우발적이었다. 그러니까 살인죄는 맞는데 계획적인 건 아니었으니까 무기징역이나 사형시키지 말고 나 5년 정도만 살게 해줘. 였는데 이게 피해자 변호사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흉기로 찔렀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단지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었다로 바뀌었습니다. 살인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고의정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는 아니고 상해치사나 정당방위 같은 걸 주장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대체 뭘 정확히 주장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정 측이 주장하는 것이 상해치사인지 과실치사인지 정당방위인지는 9월 2일까지 기다려야만 할 것 같지만 고의정 측은 확실히 살인죄만큼은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피해자 유족 측의 변호사는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렵다면서 고유정 측을 맹비난했습니다. 이건 아마 검찰 측도 황당할 겁니다. 여러 계획 살인에 대한 유력한 정황들이 있음에도 계획적 살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이젠 아예 살인죄가 아니다를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쯤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고유정은 졸피뎀을 검색한 것은 버닝썬 사태를 보고 호기심으로 검색한 것이고 혈흔 검색은 고유정이 면생리대를 구입해 쓰다가 혈흔이 지워지지 않아서 검색해 본 것이고 뼈 무게 검색은 현 남편에게 감자탕을 끓여 먹이려고 찾아보는 과정에서 연관 검색어를 타고 가다가 검색이 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졸피뎀은 버닝썬 사건 당시 굉장히 생소한 단어라서 검색해봤을 수도 있다 치고 혈흔 검색은 제가 생각도 안 해본 경우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반적으로 감자탕을 끓이려고 하는데 뼈의 무게까지 검색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 있을까요? 무슨 감자탕집을 차려서 하루에 감자탕을 수십 인분씩 만드는 경우라면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고유정이 무슨 감자탕집 차렸나요? 그리고 현 남편은 그 감자탕 먹어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 남편이 사망하기 3일 전에 칼, 표백제, 고무장갑 등을 사놨는데 펜션 가기 전에 표백제까지 사서 가는 사람 주변에서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나중에 전 남편이 죽고 나서 환불을 할 정도로 많은 양을요? 이것 또한 저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 남편이 사망한 후 전 남편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상황을 조작한 데다가 시신을 표현할 수 없는 방법으로 훼손시키고 도망을 갔다? 정말 우발적인 상황이라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살인을 하는 장면이 직접 찍혀있지 않기 때문에 정황을 토대로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건 정말 계획적인 살인이다 라고 판단할 만한 정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이걸 하나하나 다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굉장히 의심스러운 주장을 고 씨가 하고 있는데 이거랑 똑같은 주장을 고 씨의 변호사도 하고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상황이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워서일까요? 아니 이건 내가 봐도 딱 봐도 거짓말인데 배웠다는 변호사님께서 이거를 진짜라고 주장을 해? 라는 분들께서 정말 많으셔서 악플이 수천 개 달렸다고 하는데 그 변호사 입장에서 고유정이 저렇게 나오는데 재판장에서 양심선언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본 결과 이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부터 끝까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사형시켜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이죠. 오히려 만약에 이랬다면 형사사건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한 변호를 해야 하는 변호사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음에 대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래서 검사가 변호인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네요. 제가 다 틀렸습니다. 고유정 씨는 살인죄가 아닙니다. 할 리도 없고 검사는 검사대로 고유정 측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판사님께서 결정을 내리시겠죠.
현재 이 사건은 범행 장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증거로 채택된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판사는 증거의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진술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 그리고 경험상 말이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나 경험상 이상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진술은 신빙성을 잃어버리겠죠. 판사가 우리 판사들끼리 여행을 갈 때면 항상 표백제를 많이 준비합니다. 벽과 바닥을 표백제로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들어가죠. 청결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역시 감자탕을 끓일 땐 뼈의 무게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뼈의 무게가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지를 고민합니다. 라고 말할 리도 없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리고 경험칙상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당연히 판사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법조인들은 고유정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사들을 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라고 이름까지 딱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판결에 신중을 기할 것이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정상적인 판결은 나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수준의 거짓말에 속지도 않으실 테죠. 물론 이건 비난 여론을 두려워해서 판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여론을 따라서 판결을 내릴 것이다 라는 말은 아닙니다. 굉장히 여태까지 없었던 특이한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뜻이죠. 이 고유정의 믿기 힘든 주장들이, 아니 거짓말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